여기 나가서 1, 2차로는 좌회전 차로고요. 요 3차로는 직진 차로입니다. 비가 내리는데요. 제한속도 50이라고 하는데 불박차가 조금 속도는 좀 있어 보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오. 이제 소리 들리네. 소리 더 크게 들리네. 예. 다시 보시죠. 여기서 요 1차로, 2차로 이쪽은 늘 막히는 데래요. 늘 막히는 길이고요. 지금 직자 신호인데 저 좌회전차로 저기 늘 막히는 길이야. 난 뚫렸어. 하는데 이때 보이네. 이때. 사이렌 소리가 안 들렸대요. 안 들렸고 이때 멈출 수 있을까요? 으악! 이제 소리 좀 나네요. 그러더니 이제 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예. 물론 아까 여기서는 빗소리 때문에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빗소리 때문에, 우웅소리 때문에. 근데 저 소방차는 블랙박스에 분리박스를 증거를 안 내놨대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안 내놨다든가 오디오가 고장 안 들렸다든가 뭐라고 돼 있던데, 일단 제 블랙박스에서는 사고 전에는 사이렌 소리 들리지 않았고요. 사고 이후에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는 사이렌을 울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소방차의 영상 중 소리는 고장나서 오디오가 고장났다고 그런다네요. 오디오가 원래 없는 건지 오디오가 고장났는지. 네, 블랙박스는 있는데 오디오가 없다고 그런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저 소방차 쪽에서는 소방차가 영상은 제출하지는 않았다네요. 네, 영상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번 사고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소방차는 사이렌을 울렸다고 그러는데 소방차에 사이렌 울린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불박차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소리 조금만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사이렌을 켜긴 켰는데 아까 달리는 소리와 빗소리 때문에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사이렌 소리 키우고 한 칸 한 칸씩 이렇게 차고 나오나 보고 해야 되잖아요. 자, 불박차 입장에서 언제 보였나요? 제한속도 50도로예요. 50도로에 비가 와서 20% 감속한다 그러면 40도로 갔다 그러면 자, 언제 보이나요? 보일 때 기준하죠. 이때요. 이때 40이었으면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소방차가 더 잘못이다. 소방차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사고 전에 울렸는지 안 울렸는지 몰라요. 근데 더 크게 울려야죠. 이럴 때는.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 소방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78%, 소방차 100%라는 의견이 14%. 저거 소방차 처음 보였을 때는 시속 40으로 가더라도 비글에서는 못 멈춥니다. 그래서 이게 100대 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불박차가 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하는 마음에서 감속을 했더라면 하는 마음에서 한 20% 있다고 볼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항상 보험사는 이럴 때, 빨간불에 진행한 차가 40, 신호 지킨 차가 60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보일 때입니다. 미리 보일 때. 근데 지금 미리 안 보였어요. 미리 안 보이는데, 예, 보험사에서는,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이거 방송 한번 했었는데요. 100대 빵으로 봐야 될까? 불박차한테 20 있다고 봐야 될까? 왜냐, 1, 2차로 차들이 양보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늘 막히는 데래요. 여기가 어디 방향이라더라? 대전 방향이라든가. 직자 동시 신호인데 좌회전 차들이 움직이지 않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평상시에도 1차로, 2차로 좌회전 차로가 세종에서 대전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매우 많아서 거기 늘 혼잡한 곳이래요. 늘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자회전 신호를 하더라도 저희는 원래 그래.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고 법원에 갔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예. 본인이 원고 보조 참가 신청까지 하셨어요. 12월 27일 엊그저께 판결 선고했습니다. 피고 측 과실이 30%? 피고가 소방차인데? 불박차가 70%래요. 소방차가 30이래요. 왜? 여기에 제출된 동영상 자료 등에 의하면은 소방차는 119 출동 지령을 받고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하면서 다른 차량의 양보를 받으면서 시속 10km 내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불박차는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교차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과속으로 주행한 점. 만일 원고 측 차량이 감속 운행을 하면서 교차로 상황을 잘 살폈다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를 방지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불박차가 70%다. 아니 저기 양보가 아니라 거기 늘 막히는 데잖아요. 그러게 저게 선진입이에요? 난 내신에 가는데 앵앵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앵앵 들렸는지 모르지만 그럼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보험사가 항소 안 해주면 보조 참가 신청해서 본인이 혼자 소송할 수 있습니다. 항소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분께서는 저보고 소송해달래요. 저보고 항소심 맡아달래요. 이거 저는 못 도와드려요. 예, 왜 못 도와드릴까요? 이걸 못 도와드리는 이유는 저는 불박차 보험사, 거기가 어느 보험사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험사의 그 보험사를 위해서 제가 소송 못 해요. 저는 그 보험사 상대로 나중에 더 큰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보조 참가인을 위해서는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 참가인을 위해서는요, 이번 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불박차가 DB네요, DB. 제가 DB를 위해서 항소심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가 피해자들이 억울한 사건이 있을 때는 보험사 상대로 소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DB 편에 그 소송을 맡으면은 저는 DB 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DB랑 같이 하는 운전자 보험 별개예요. 운전자 보험에 대한 콜라보 그거와 별도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제가 DB의 이 사건 항소심을 제가 맡으면은 그럼 제가 DB를 상대로 더 큰 소송을 못 합니다. 따라서 다만 이제 보조 참가인을 위해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보조 참가인을 위해서는요. 그냥 동네 변호사한테 가도 330만 원이에요. 좀 웬만한 변호사한테는 550만 원이에요. 저는 그보다 더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저희 변호사 선임의 사건은 아니고 변호사 필요 없어요. 네,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받는 거죠. 보험사에 곧바로 항소해달라고 그러세요. DB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DB에서 곧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항소하겠답니다. 예, 그 열심히 싸워야죠.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싸워야 되는 포인트. 혹시 DB에서도 보신다 그러면 물론 DB에서 선임한 변호사님께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좌회전 여기 원래 많이 막힌다. 다른 때 가서 아무 때나 가서 랜덤으로 찍어보세요. 여기 늘 막혀 직자일 때. 늘 막혀. 이게 양보가 아니야 양보가. 예. 이때 보일 때. 이때 내가 40을 지켰으면 피할 수 있을까요? 네, 40을 지켰으면 이거 피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이 소리 감정해달라고 그러세요. 불박차 여기서 이 소리 감정하면은 불박차 웅 하면서 비 오는 소리 들리는데 거기 소리가 얼마나 들리는지. 거기에 무는 거 뭐야? 모기 소리처럼 들리고는 안 들리는 거죠. 우선 앵앵앵 멈춰야지. 멈춰서 보고 안전할 때 왔어야죠. 이런 사고를 불박차 이거 선진입이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사이렌 켜고 왔는지 안 켜고 왔는지 불분명한데 왜 사이렌을 켜고 왔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을까요? 항소심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 번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네,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 선임비를 내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내줬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아,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보름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많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 1644 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